시내버스 노선이 12년 만에 전면 개편됐지만 환승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도 더 걸린다며 시민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최근 전북 전남의 공공의과대학과 의대 신설을 염두에 둔 듯 발표하면서 또다시 TK 패싱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12년 만에 전면 개편됐는데요.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겠지만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포항 죽도시장과 오거리 주변 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환승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예전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후 맞은 첫 월요일, 시민들은 모든 게 어색합니다. 버스 노선도 앞에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고 현장 안내원들은 계속되는 노선 문의에 녹초가 됐습니다. 130번 타셔가지고요. 포항 서부신협이라고 정류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건너가지고 그 반대편 정류장에서 111번 타셔야 돼요.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세대들은 카카오맵 검색을 통해 버스 노선을 쉽게 파악했지만 어르신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이 먹은 사람 못 알아봐요. 정류장 표시도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요. 남한 사람은 어디 타는 줄도 모르고 어디 차가 몇 번 가는지도 모르고. 특히 노선 개편 후 우현동 세화고교와 해도동 방면에서 병원이 몰려있는 오거리와 죽도시장을 바로 잇는 버스 노선이 사라졌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세화요거 그 앞에서라 영흥 1번 그거 타고 요거 늘려가지고 또 한섬해가 또 죽도시장에 또 그거 늘리고. 포항세무서 앞 도심 환승센터에는 정류장이 3곳 설치되어 있는데 환승 방향을 알리는 안내 표시가 부실해 많은 시민들이 정류장을 왔다 갔다 하며 불편을 겪었고 환승 시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버스비가 추가로 결제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버스 기사들의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비번인 기사들이 포항시청 앞에 모여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까지 열었는데요. 바뀐 노선을 파악할 시간도 없이 현업에 투입된 기사가 있는가 하면 배차 간격을 줄인다며 배차 시간 자체를 단축해 과속 난폭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2시간 30분의 왕복 시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 시간표에 나와 있는 것은 2시간 16분입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일단 2주 정도 바뀐 버스 노선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노선 부분 조정을 통해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전북에, 의대 신설은 전남을 염두에 둔 듯한 발표를 하면서 다시 TK 패싱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최근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유치도 실패했는데 공정한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제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안을 보면 이미 전라권 유치를 염두에 둔 발표로 보입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 추진과 의대가 없는 지역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북의 공공의대를 전남의 의대를 신설하는 안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의대 신설을 준비해온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공정한 기회조차 박탈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신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약간의 전라도를 염두해주고 있지 않나 모든 이제 언론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지난해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이어 전북은 2.0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전남은 의과대학만 없을 뿐이지 의사 수가 1.7명으로 광역시 다음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경북은 1.4명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인 16위로 조사됐습니다. 경북은 심혈관 질환과 중증 외상 등에 대응하는 응급 의료시설까지 평균 접근 거리도 20.14km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목포와 순천이 의대 유치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전남의사회는 지역적 특성 고려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전남 지역 의대 설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남의 인구는 0.67% 감소하고 활동 의사는 연 2.9%씩 늘어난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경북 인구수는 지난 10년간 2만 4천 명 감소한 반면 전남은 4만 9천 명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해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의료 수요 측면만 봐도 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이점이 매우 크며 포스텍 등 기본적인 의과대학 교육 인프라도 구축돼 있습니다. 목포라든지 순천에 비하면 포항은 상당히 인구 대비해서는 규모가 큰 도시죠. 네네. 그러니까 의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경북도는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자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포항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안동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의 공정한 기회부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오늘 포항시는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포항시는 정부가 시민들의 지진 피해에 대해 전면적인 국가배상을 하지 않고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정해 일부만 제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지진은 정부의 잘못된 지열발전 운영으로 인한 명백한 인재인 만큼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내일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반대해온 경주 양남면 대책위와 환경단체들이 의견 수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경주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참여단의 양남면은 39명, 간포읍은 31명이 포함됐지만 반대 주민은 1명만 배정됐다며 이를 통한 찬성 81.4%는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울산 주민투표운동본부도 원전에서 더 가까운 울산 북구가 배제된 채 145명의 참여단 의견으로 맥스터가 건설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오늘부터 농성을 청와대 앞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덕군 강구면에 3년 연속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강구면 우포리 주민 70여 명으로 구성됐고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 근본적인 침수 피해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영덕군 강구면의 경우 지난 2018년 태풍 콩네이와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지난주 집중호우로 가옥 70채가 침수되고 13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마감 시한이 31일, 그러니까 이제 4일이 남았습니다. 군의군은 여전히 이전지에서 탈락한 우보를 외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보가 안 되면 소보비안 공동후보지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못한 의성유치위원회가 청와대를 찾아가 대통령이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통합신공항 의성군 유치위원들이 청와대를 찾아갔습니다. 부지 결정에만 4년, 이제는 주민투표로 이전지가 가려졌는데도 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공항 이전 사업에 대통령이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는 매듭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의성군은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호소문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전달됐습니다. 이어 의성유치위는 국방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방부는 애매한 태도로 갈등만 야기하지 말고 공동후보지를 이전지로 발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군의의 행동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당초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공동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확정하라. 반면 군의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우보공항 사수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고 여전히 우보 이전을 외쳤습니다. 우보가 이미 이전지에서 탈락한 점을 고려하면 군의군의 이런 주장은 공항 이전이 무산돼도 소보비안 공동후보지는 싫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권자인 김영만 군의군수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각 사회단체의 군의군 설득 총력전은 민심을 자극한다는 우려에 일주일 만에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2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김영만 군의 군수를 단독으로 면담하기로 해 막판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주 간포에 있는 전국 유일의 국제통상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올해 첫 신입생을 뽑아 관심을 끌었는데요. 장차 우리나라 무역을 짊어질 학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상 무역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개교한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 고등학교. 학비와 기숙사비가 전액 무료인 이 학교 전교생 60명에게 월성원전에서 30만 원씩 모두 1,800만 원, 간포 장학회에서 성적이 우수한 18명에게 200만 원씩 3,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간포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귀감이 되고 싶어서 좀만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주신 분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간포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은 조그만 어촌을 찾아온 기특한 후배들에게 십시일반 장학금을 주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학창시절에 3년을 가서 공부했던 간포에 대한 잊지 않을 거고 간포에 대해서 크게 기회라고 지금 생각해서 저희들은 참 무척 반갑게 생각하고 새로운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폐교 위기에 몰렸던 간포 고등학교가 통상 마이스터고로 탈바꿈한 건 올해 초. 전국 52개 마이스터고 가운데 국제 통상 분야의 유일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영어를 중점으로 무역 실무와 공업 기초 이론을 교육합니다. 내년에는 수출 품목 1, 2위인 기계 자동차 국제 무역과를 신설해 전자산업 무역과와 함께 2개 과로 개편됩니다. 단순히 무역만 가지고는 우리 앞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술 인력을 우대하는 산업체 수요에 맞추어서 그렇게 교육 과정을 편성을 하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뽑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써나갈 역사에 지역민들은 응원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포스코의 환경 문제와 노동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2년간 포스코에서 노동자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각종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시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가 4차례에 걸쳐 공개 대토론회를 제안했지만 포스코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데다가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50에서 15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수요일 오전에 경북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에서 2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21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그치면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우리 지역의 장마는 끝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